자, 어제 1,5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고, 주요 저항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응일까요? 여러분들 모처럼 수익 보셨는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모처럼 거래대금 들어와서 시원하게 저항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기쁘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겁니다. 과연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대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무엇보다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유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앞으로 주가를 예측할 때 캔들이 형성이 되겠죠. 캔들이 형성되는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1,5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요 저항 구간을 뚫어냈고 추세 전환을 만들어냈던 거죠. 거래량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거래 대금이 1,500억 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내용 때문입니다. 반도체 미세화의 숨은 공신 코미코, 부구가 세정 코팅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이 내용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사가 어떻게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제가 뒤에서 풀어드릴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어디서 저항을 받을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 놓으시고, 코미코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해답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보려면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코미코는 현재 모건 스탠리가 47,000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날짜 6월 11일 날 보면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얼마죠? 1,52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주니까 여기 뒤에 0을 더 붙이면 개인이 어제 하루 동안 1052주를 순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 보유 물량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인보다도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급등은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개인이 이끌었다고 봐도 되는데 26년 들어와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자금 때문에 주가가 방어가 되고 오히려 급등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개인이 일반적인 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손들이 부동산에서 은행에서 주식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 물량이 많긴 하지만 이 개인들이 예전처럼 개미가 아니라 큰 손이기 때문에 큰 손의 특징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코 여러분들 주목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그때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매집을 했을까요? 개인보다는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왜 돈이 되고 이것 때문에 개인들과 모건 스탠리가 참여했다고 보여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텅스텐 공급 부족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실 지금 후성도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에 시선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큰 돈은 언제나 1차 수혜주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기업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것이 코미코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 반도체 소재가 부족해질수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비 부품의 교체와 세정과 코팅의 수요 증가입니다. 코미코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갈수록 코미코의 사업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반도체 시대가 열릴수록 AI 반도체죠. 코미코의 가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는 AI와 HMB 반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율과 정밀한 공정이 요구합니다. 아주 작은 오염 문제 하나만으로도 수천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장비 내부 부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세정 기술과 내구성을 높여주는 코팅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코미코는 바로 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시장은 종종 화려한 AI 반도체 기업만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생산 수요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는 단순한 세정 업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의 숨은 기반 기술 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을 가장 흥분시킨 뉴스는 실적보다 스토리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움직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확대한다거나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투자에 늘린다거나 TSMC가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장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관련 공급망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할 텐데 그 순간 코미코는 단순히 세정과 코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수요를 책임지는 핵심 기업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세정 코팅 수요는 경기 변동보다 생산 확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시장이 코미코에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식어는 단순한 반도체 부품 기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수요를 책임지는 핵심 기업이다. 숨은 승자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굉장히 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인해서 지금의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등도 예상이 되고 지금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모건 스탠리 말씀해 드렸죠. 지금은 개인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매도를 하게 될 것인가? 이들 설정한 목표가는 얼마인가? 이것을 제가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매도하는 타이밍, 정확한 목표가, 장중에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43-8354 문자 내용에 콜하고 남겨놓으세요. 자, 지금까지 재료에 대한 말씀, 이 재료가 왜 돈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가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하는 가격대입니다. 자, 눌림이 발생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한없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지를 받는 가격대가 있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받쳐줘서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가격대에 있습니다. 저항은 마찬가지로 상승의 과정에서 매도 세력들이 누르는 거죠. 매도 세력들이 누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아셔야만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15만 5천 원에서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2만 8,500원까지 눌림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분봉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밀렸다는 거죠. 이것을 토대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 여기 차트에서는 장 시작 전에 형성된 가격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5만 5천 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고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 1차 파동의 상승이 나왔고 2차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3파동의 상승이
15만 5천 원 구간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1파 상승이 나왔을 때는 6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파 하락이 나왔을 때는 26%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3차 파동의 상승은 대략적으로 77% 정도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하락, 엘리어트 파동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의 흐름에서 3차 파동도 1차 파동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이 강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4파동의 하락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11만 2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는 눌림이 여기까지 나와요. 0.382 구간이기 때문에 12만 2천 원 구간까지 밀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5파동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파동의 상승은, 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비율대로 간다면 0.5 구간까지 밀리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파동이 상승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77%죠. 대략적으로 20만 원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가적인 뉴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더 좋은 뉴스, 예상하고 있는 뉴스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급도 충분히 들어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가격을 목표가로 삼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는 늘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의 중요한 포인트는 눌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0.382 구간에서 지지받을지,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여기까지 밀릴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가격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5파동의 상승, 아까 뉴스를 말씀드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파생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에 따라서 기대감은 높아요. 다만 상승의 과정에서 눌림의 과정이지, 그래서 이 눌림의 과정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5파동의 상승, 아까 전에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던 대략적으로 21만 원, 여기를 목표가로 삼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여지는 지지 저항 구간은 그렇지만 회크성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지받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내리 꽂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하는 척 하다가 다시 무섭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저항 구간,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업에 종사하시느라 장중에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지지 받았으니까 매수하고 저항 받았으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제 방송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3-8354로 제 방송에 구독하셨다라고 한번 알려주세요. 콜하고 남겨놓으시면서 구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지지 저항 구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 페이크성이 아니라 진짜로 반등하고 진짜로 매도해야 되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코미크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5 거래 이내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때 스피어를 방송을 했었는데 깊은 하락의 과정에서 양봉이 나왔다. 여전히 매수의 힘이 세지만 양봉이 나왔고 재료도 있으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증거 영상이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세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만약 서서히 반등의 그림을 만들어 큰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사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라 독보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매도의 힘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라면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춤거렸다라고 보여주고, 하지만 양봉이 나온 이상 이제 조만간 오히려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5일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서서히 반등의 그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겠죠. 지금 수익권이시겠죠. 마찬가지로 5 거래 이내에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픽하고 있고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23-8354 문자 내용에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보 받아가셔서 사실 코미코 놓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만족스럽게 수익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43-8354 문자동에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셔서 이 대응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저는 진심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2011년부터 하이닉스를 주당 2만원대 매수하고 나서 4000%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자, 정말 무섭게 올라갔죠.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왜 그랬을까요? 단순 존버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오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해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졌죠? AI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AI 시장의 위치는 GPU나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AI 시대에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현상에서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 놓치신 분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예요. AI 소프트웨어. 예전에 IT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인터넷이 공급이 되었을 때, 그런 시설들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소프트웨어주가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AI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요즘 AI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자, 왜 그럴까요?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가 된다는 거죠. AI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사이드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AI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된다면 AI 에이전트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기업형 AI 자동화, AI 데이터 플랫폼, AI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한국으로 따지면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장 유력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가려 놓았는데 이 기업은 국내 전통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최근에 LLM과 AI 에이전트, AI 검색 공동기관, AI 기업형 AI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죠.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AI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연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사실 차트 흐름은 답답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튈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I 하드웨어가 거의 다 갖춰지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되는 이 시점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저와 함께 조금씩 매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와 같이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난번 IT 버블 때 그랬던 것처럼 기술이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주도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셔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끝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종목 함께 공부하고 대응하면서 매집한다면 여러분들 의미 있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